나는 한국의 프레젠테이션 영상으로 확신이 생겼어. 한국이 이길 거란 것을 말이지. 한국과 미국을 배신하고 더러운 중국과 손을 잡은 빈살만 따위가 이길 수나 있겠어? 왜 한국인들이 반만년 역사를 자랑스러워하는지를 이번 기회를 통해 완전히 깨닫게 되었어. 지금 들려드린 것은 최근 있었던 한국의 2030 세계박람회 개최 프레젠테이션 발표 영상을 본 외국인들의 반응입니다. 부산 엑스포를 한국에서 개최한다면 경제 효과만 최대 61조 원에 이를 정도로 경제적 파급력이 엄청난 이벤트인데요. 이에 한국의 부산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가 유력 개최지로 떠오르자 양국은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 시간으로 지난 6월 20일 오후에 있었던 한국의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감동받은 외국인들이 폭증하고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한국이 5일머니를 앞세운 사우디를 꺾을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왜 많은 외국인들은 한국의 2030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감동받고 있는 것일까요? (2030) 세계박람회는 한국이 사활을 걸고 반드시 유치해야 하는 대형 이벤트입니다. 앞서 언급드린 대로 세계박람회를 부산에서 유치하게 된다면 예상되는 경제 효과만 61조 원인데요. 여기에 부산 엑스포 유치에 성공한다면 이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유입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예상되는 부가가치는 어마어마할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부산 엑스포 유치는 인정박람회가 아닌 등록박람회라는 점도 반드시 한국이 유치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한국이 과거에 유치했었던 대전 엑스포와 여수 엑스포의 경우 인정박람회라 창출되는 경제적 효과가 적었는데요. 인정박람회는 특정 주제로 엑스포를 개최해야 하며 수시로 열려 세계인들의 관심이 비교적 떨어지는 박람회였습니다. 그리고 행사 기간도 3개월로 짧아 많은 경제적 효과를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반면 한국이 이번에 유치하려는 부산 엑스포의 경우 등록박람회로서 인정박람회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막대한 선순환 효과를 가져옵니다. 먼저 등록박람회의 경우 광범위한 주제로 엑스포를 개최할 수 있어 각종 미래 기술을 선보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점은 많은 해외 투자자들을 한국으로 유입시켜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수시로 개최되는 인정박람회와는 달리 5년 주기로 열리고 행사 기간도 6개월로 길어 경제적 파급 효과 자체가 다른 박람회입니다.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열렸던 두바이 엑스포의 경제적 효과는 약 43조 원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부산 엑스포 유치에 성공만 한다면 방문객만 3,400여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금전적 이윤만 해도 두바이 엑스포보다 약 20조 원 가까이 많은 61조 원의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 한국이 부산 엑스포 유치에 사활을 건 배경입니다. 일단 2030년 엑스포 유치를 희망하던 국가는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이탈리아 그리고 우크라이나였는데요. 그러나 지난 20일 국제박람회기구는 한창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제외하며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이탈리아의 3파전 구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아시듯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영어 프레젠테이션,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는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담,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는 유치 지원에 나서며 엑스포 개최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는 중입니다. 하지만 개최가 유력시되고 있는 곳은 한국의 부산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라 사실상 양강구도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부산은 수소와 전기 에너지를 이용한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해상도시를 조성하겠다 홍보하고 있는데요. 사우디의 리야드는 막강한 오일머니를 앞세워 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이룩하겠다고 열띤 여론전을 펼치고 있어 누가 엑스포 개최국이 될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초 2030 세계박람회 개최 장소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가 유력한 상태였습니다. 막강한 오일머니 파워로 국제박람회기구 집행위원회를 설득하며 강력한 개최국으로 떠올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전 세계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문화의 힘으로 여러 난관들을 헤쳐나가며 179개 회원국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는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국이 11월 있을 엑스포 개최를 두고 벌어질 표 대결에서 사우디와의 표 차이가
한 자릿수까지 좁혀졌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계 박람회 유치전이 절정으로 치닫자 사우디도 한국의 예상치 못한 선전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방금 전 말씀드렸던 대로 애초 2030 엑스포는 리야드의 개최가 유력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재계가 나서 부산 엑스포 유치 홍보에 온 힘을 쏟고 한국걸그룹 에스파의 리더 카리나 씨와 강남스타일의 싸이 세계 5대 오페라 극장 주역의 동양인 최초로 데뷔한 성악가 조수미 씨도 지원 사격에 나서며 판을 뒤집은 것인데요. 여기에 싸이 씨의 경우 직접 부산 엑스포 유치 PT 발표 연사로 올라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엑스포를 부산에 유치해야만 하는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죠. 정말 정재계와 오늘날의 K-팝을 일군 역사적인 인물들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부으니 감격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엑스포 유치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179개 회원국의 마음이 사우디에서 한국으로 선회하고 있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한국의 부산 엑스포는 미래, 약속, 보답을 주제로 진행되고 있어 전 세계인들을 감동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투표권이 있는 회원국을 비롯해 전 세계인들은 한국의 보답이라는 주제에 눈시울을 붉히고 있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모든 것이 초토화되고 황폐화되었던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로부터의 많은 도움에 힘입어 오늘날로 경제발전의 초석을 다질 수 있었는데요. 프레젠테이션의 마지막 연사로 나선 윤석열 대통령도 70년 전 전쟁으로 황폐화되었던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도움에 힘입어 첨단 산업과 혁신 기술을 가진 경제 강국으로 변모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부산 이니셔티브를 통해 개발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인류가 직면한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이라고 해 많은 공감을 얻었는데요. 한국이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원동력에는 독재로부터 자유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참전한 많은 유엔군이 있어 가능했고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한국이 경제대국으로 올라서게 된 발판이 됐으니 부산 엑스포로 국제사회의 도움에 보답하겠다는 뜻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국에 도움을 주었던 이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이를 발판 삼아 한국의 첨단 기술을 보여주겠다고 하니 외국인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이 폐허가 된 땅에서 불과 70년 만에 세계 경제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첨단 기술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국가가 되었으니 외국인들이 감동 먹을 법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179개 회원국들이 엑스포 개최 장소로 리야드가 아닌 부산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리야드는 없고 부산만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입니다. 사우디의 리야드는 사방팔방을 둘러봐도 온통 사막밖에 없는 매우 무더운 기후인데요. 그에 반해 부산은 바다를 끼고 있고 옛것과 새것이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여기에 사계절도 뚜렷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행사 기간 동안 뚜렷한 사계절의 변화를 볼 수 있다는 것도 부산 엑스포 유치의 강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부산에는 한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장렬하게 산화한 유엔군 참전묘지가 있는 점도 엑스포 유치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전망인데요. 교통의 경우에도 2024년부터 가덕도 신공항이 착공될 예정에 있어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된다면 부산으로의 접근성도 증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영어로 PT 발표를 한 것도 부산 엑스포 유치에는 호재입니다. 동아시아인 대통령이 영어로 발표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 외국인들에게는 신선하게 느껴졌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과거 평창 올림픽 유치 당시 김연아 선수가 유창한 영어로 PT 발표를 해 올림픽 유치에 결정적 역할을 했죠. 이제 한국이 넘어야 할 관문은 올해 11월로 예정된 173차 총회에서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받는 일만 남았습니다.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을 득표한 도시가 없으면 가장 적은 표를 받은 후보를 빼고 결선 투표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한국은 지금까지 믿기 힘든 선전으로 머니 M과 K 콘텐츠의 K의 싸움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우열을 가리기 힘든 대결을 펼쳐왔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중국과 한 팀이 된 사우디아라비아를 꺾고 당당히 2030 부산 엑스포를 개최할 수 있는 국가가 되기를 고대해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30 세계박람회 유치에서 선전을 하고 있는 한국을 바라보고 있는 외국인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꼭 사우디를 이겼으면 좋겠어. 빈살만은 시진핑한테 완전히 물든 중국인이 되었으니 말이지. 요새 빈살만도 너무 비호감이더라. 우리 미국 뒤통수나 때리고 말이지. 나는 싸이가 PT 발표하는 것을 봤는데 정말 훌륭하더라. 외교관이 따로 없었다니까. 한국인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만약 엑스포가 부산에서 개최된다면 얼마나 많은 기술들이 나올까? 나는 개인적으로 한국이 사우디를 꺾고 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한국의 기업인들까지 직접 나서 엑스포 유치를 도와주는 모습은 정말 놀라웠어. 입만 살아있는 일론 머스크는 시진핑한테 머리 조아리러 중국에 갔었는데 한국 기업들은 중국과 싸우면서도 엑스포 유치도 도와주고 있으니 말이지. 역시 한국은 한국이라니까. 이상으로 세계박람회 유치 전속, 한국이 선전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외국인 반응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